안녕하세요. 청년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부 유진영입니다. 저 유진영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을 눌러주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클릭하셔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이제 새해가 밝고, 그리고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는 두 번째 거래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3일인데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었죠. 그래서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타크로스 문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죠.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굴뚝이 없죠. 그쵸? 미국은 산타랠리가 기존에 있었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산타랠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사라지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시기나 특정 시간 혹은 이제 특정 일 날짜에 이상하게 증시가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 라는 걸 캘린더 효과라고 합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2019년 황금 돼지해가 밝았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월 효과 혹은 연초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과연 뭔지, 과연 시장에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캘린더 효과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효과란 특정한 날짜나 특정 시간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거나 혹은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딱 1, 2년, 예를 들어서 2001년 혹은 2002년에만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캘린더 효과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단순 우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캘린더 효과의 정의는 반복적으로 한 30년, 20년 혹은 뭐 40년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을 캘린더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산타랠리도 포함이 되고요. 1월 효과나 또 요일 효과도 있습니다. 그 중에 1월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고 또 1월이기 때문이죠. 자, 1월 효과란 1월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1월을 제외한 11개의 달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이제 이제 캘린더 효과가 하락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겁에 질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행히 1월 효과는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1942년 와치텔이라는 분에 의해서 발견된 특이 현상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뉴욕 증시를 계속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 이제 보셨는데, 이상하게 1월에만 좀 수익률이 좋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백테스팅을 해서 과거 통계치와 비교해 봤는데, 정말 1월에 수익이 좀 나네 하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냐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혹은 초과 손실을 볼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서 코스피 지수가 1년 동안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초과 수익률이 발생할 수 없다가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가 정말 주가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오르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 왜냐면 신속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 반대되는 이론이 비효율적 시장 가설. 아니다.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누구든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월 효과가 이제 11개의 달 중에 12개의 달 중에 1월에만 초과 수익률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무너뜨리는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76년에 로제프 그리고 킨리라는 이 두 사람이 70년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제 1년 동안의 수익률 중에 3분의 1이 1월에 발생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3분의 1 엄청난 수치죠. 보통 1년이 12개월, 12개의 달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분기로 따져도 4개입니다. 그쵸? 그럼 4분기 동안의 수익률이 1분기에 3분의 1 1월에만 발생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뭐 어느 정도 통계치에 좀 유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효과가 과연 왜 발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이런 추정은 제 생각도 물론 있지만 제가 여기 앞 페이지인가요? 뒷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녹화는 요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박상우 님께서 지으신 주식시장을 이긴 전략들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기는 전략들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매매 전략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추세 추종 전략이나 혹은 역추세 추종이 이제 어떤 특정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대로 매매를 할 시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코스피, 코스닥, 뭐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로 나눠가지고 어느 시스템이 제일 효과적인지, 어느 로직이 제일 효과적인지 이제 그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읽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4가지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절세 매도 거래 가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세금 공제가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손실에 대한 소득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팔고 1월에 사는 거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손절도 과감히 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때문에. 예,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뒤에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 손실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죠. 따라서 해당 가설은 신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미국 시장에서만.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조정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연말에. 자, 연말에 금융기관의 치장 효과, 이거를 영어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윈도우 드레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금융기관이 이제 1년 동안 쭉 매매를 하는데 이제 결과를 그 펀드 운영 결과를 이제 연말 끝나고 연말에 이제 보고서를 올려서 고객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 분식회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좀 표현이 강한가요? 아무튼 위험이 높은 소형주는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 아는 정말 건실한 기업,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으로 교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실적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제약바이오 실적이 안 나오죠.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재무제표를 까보면 거의 다 단기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을 슬그머니 매도를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비중을 더 실른다든지 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연말에 이게 진행됐어요. 그럼 다시 해가 바뀌죠. 연초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인 스타일대로 운용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 스타일대로 소형주를 편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주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주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형주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과거 결산 시점이 3월이었어요. 연말이 아니라. 근데 이게 제가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옛날부터 과거치부터 백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당 가설은 1월 효과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말 성과급 순환매가 있습니다. 이건 좀 투자 심리에 좀 가까운데요. 자, 보통 대기업, 뭐 중소기업들도 그렇겠지만 대기업 위주로 해서 이제 연초에 보너스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하잖아요. 보너스를 지급을 하면 이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 불타기, 추격 매수를 하든 아니면 신규 종목 편입을 하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잘 안 건드리죠. 중소형주 쪽으로 편입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거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그 중소형주 매수가 어떤 지수를 상승시키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를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겠죠. 성과급을 많이 주겠지만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돈이 개인들의 돈이 모여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죠. 줄 수 있겠죠. 투자에 100%는 없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이것도 좀 앞선 가정의 연장선인데 연말 성과급 순환배 2탄 새해 다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제 주변 지인은 뭐 금연부터 해서 금주, 다이어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루겠다고 하는데 부디 여러분도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샜는데 새해 다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연초가 됐고 우리가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금연을 하든 목표를 세웠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목표가 수립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가 수립이 돼요. 재테크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이 좀 매력적이죠. 과거 통계치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는 더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진입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손절을 내가 절대 안 했는데 손절이라는 무기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새로 진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시스템 자기가 만들었든 사왔든 책을 보고 베꼈든 시스템을 가지고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월에 시장이 다소 상승하지 않나 라는 어떤 의견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앞선 가정과 제 의견은 같습니다. 과연 이런 목표들이 모여서 시장을 상승시킬까? 라는 좀 회의적인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또 메이저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잘 올라가질 않아요. 개인들의 자금은 지수 방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뒤에 자료를 보시면 꽤나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월별 평균 로그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로그 수익률, 우리가 그냥 수익률은 많이 들어봤는데 로그 수익률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0원이 오릅니다. 가격이. 근데 1,000원부터 2,000원까지 올랐어요. 1,000원이 올랐죠. 그쵸? 근데 2,000원부터 3,0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것도 1,000원이 올랐죠. 근데 퍼센테이지는 다르죠. 1,000원부터 2,000원까지 오른 거는 100%가 오른 거예요. 2배가 뛰었죠. 그쵸? 근데 2,000원부터 3,000원까지 오른 건 50%가 올랐죠. 그쵸? 근데 가격은 둘 다 똑같이 1,000원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냥 단순 수익률로 따지면 이거를 반영을 못해요. 근데 로그 수익률로 따지면 이게 반영이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백테스팅을 진행을 할 때 로그 수익률로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더인 윌리엄 오닐도 백테스팅을 할 때 로그 수익률을 사용을 하고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일단 로그 수익률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1월, 2월은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죠. 그 밑에부터 볼게요. 3, 4, 5, 6, 7, 8, 9, 10, 11, 12. 자, 가면 갈수록 어떻죠? 마이너스도 있고
하다가 9월에 마이너스 0.77%, 10월에 마이너스 1.2% 하다가 연말에 조금 반등을 하죠.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다 뭐다? 가면 갈수록 다운 트렌드다. 점점 수익률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수익률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다 11월, 12월에 조금 반등을 하지만 소형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걸 보셨으니까 이제 네오박스를 볼게요.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이 있는데, 자, 1월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16%, 대형주 0.05%, 중형주 0.14%, 소형주 1.59%, 코스닥 2.61%. 자, 감이 좀 오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동지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월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죠. 대형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0.29%, 중형주 2.33%, 소형주 3.89%, 코스닥 같은 경우 2.83%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원인 중에 3번, 4번 원인 있죠. 개인들이 들어온다. 근데 보통 개인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좋아하죠? 변동성 크고 빨리 먹어야 되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종목이 대형주인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단타 치시나요? 아니실 겁니다. 그쵸? 자, 소형주, 코스닥 수익률 보이시죠? 보통 개인들이 코스닥을 더 선호하죠. 다들 아실 겁니다. 내 포트에도 코스닥이 많은데. 이건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운용부에도 이제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느 분들은 좀 짧은 트레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죠. 그리고 정말 중장기를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 같은 중장기를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보고, 내재 가치를 보고, 이 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물론 그 기업의 성장성이 높으면 중소형주도 접근을 하시지만 대부분 코스피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을수록 좋아하십니다. 가격대가 낮을수록 좋아하시고요. 그쵸? 왜 그런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떤 매매를 해왔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시총 1,500억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앞선 3, 4번과 연동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뭔가 돈이 생겼어요. 성과급을 받든 뭐라든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주입이 됩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를 운용을 하죠. 종목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운용을 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자유도가 높죠. 그쵸? 그래서 그 종목 접근 방식에 대한 제약도 많이 걸려 있어요. 뭐 시총 500억 이하는 접근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개인들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유도가 훨씬 높죠. 따라서 소형주, 코스닥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형주를 접근합니다. 따라서 소형주, 코스닥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분들의 자금 때문에. 라고 연동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쵸. 자, 쭉 가다가 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마이너스 1.23, 마이너스 1.49. 자,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나요. 1.12%, 1.33%, 0.11% 이렇게 나죠. 근데 소형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윈도우 드레싱. 대형주를 바꿔야 돼요. 그럼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 수익률이 높아진다. 연초에는 중소형주 수익률이 높아진다. 자, 이걸로 매매 전략을 만들 수 있겠네요. 1년 텀을 두고 월초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혹은 연말에 한 30일, 29일, 올해는 이제 주말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 28일에 중소형주를 사는 겁니다. 중소형주만 조금 사는 거예요. 물론 분산 투자 해야겠죠. 산 다음에 월 초에 한 1월 말쯤에 던지는 거예요. 매도. 자, 마찬가지로 1월 한 6월, 7월
대형주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대형주 뭐 가령 바이오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많죠. 그런 종목들을 매입을 해서 연말에 매도하는 거죠. 종목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섹터라기보단 어떤 대형주와 소형주로 계속 스위칭을 해나가는 겁니다. 1년 주기로. 자, 그럼 시장 초과 수익률이 발생을 하겠죠. 이 취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구상이 가능하죠. 이걸 매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가 평균 수익률도 만들어 놨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발생한 17년 동안 이제 놓고 봤을 때 1년 평균 수익률이 0.33%, 0.33, 0.33, 0.33, 0.45, 0.35, 마이너스 0.69. 코스닥은 그렇죠. 자, 요 평균보다 1, 2월은 소형주와 코스닥이 높죠. 엄청 높죠. 중형주도 2월은 높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더 높죠. 중형주도 좀 높네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통계치를 보고 매매 전략을 만든다. 그러니까 과거 통계치로 어느 정도 로직을 짠 다음에 아, 이게 맞네 하면 앞으로의 시장에 적용해 보는 거. 이걸 매매 전략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한번 로그 수익률을 구해봤는데 분기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박스를 쳐왔는데 먼저 볼게요. 앞선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있는데 중형주, 소형주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다가 4분기가 되면 역전이 됩니다. 엄청 크게 역전이 되죠. 대형주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앞선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겠죠.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1월 효과 하나만으로도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합인데 소형주만 마이너스 거의 1% 가까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네요.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캘린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일 효과나 월중 효과, 심지어 이제 낮밤 효과도 있습니다. 종가 매수 시가 매도가 좀 유리한 편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낮 수익률, 장중 수익률보다 오버나잇 수익률, 밤 수익률이 좀 높다. 그래서 종가 매수, 시가 매도가 좀 유리하다.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일단 설명을 계속 드리죠. 그리고 그런 어떤 자료 통계치는 과거의 통계치입니다. 과거의 통계치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2000년부터 2016년이었나요? 예, 그 기간 동안을 놓고 이제 백테스팅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적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년 초, 자,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갈 거다 라고 떠들어댔죠. 지금 몇 포인트죠? 예, 1993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이 캘린더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한 50년 뒤에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이런 효과가 있었대, 그 사람들은 그 믿었대 라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이죠. 유기물입니다. 좀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2018년은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난 한 해가 됐죠. 시장이 트럼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예, 시장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이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혹은 반대의 효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왜 이렇게 1월 효과가 발생하는지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 가설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가설이 깨질지도 모르죠. 이게 뭐 연말 성과급 지급하던 대기업들이 연초에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매달려서 접근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매 전략을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다음에
전략을 수정하시면 되죠. 시장에 맞게 조금씩 큰 원칙은 지켜 나가되 조금 수정해 나가시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는데 좋은 발판이 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상으로 이제 제 캘린더 효과에 대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효과 재밌죠?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1월 효과만 단순히 설명드리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1월 효과의 어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만드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정말 좀 오늘도 그렇고 2018년도 그랬고 계속 이제 좀 뭔가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어떤 시장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거죠. 근데 수익도 시장이 주는 겁니다.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뀌게 되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데 너무 시장 밀린다고 너무 이제 심려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밀리게 되면 너무 버티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절도 하시면서 시장에 좀 순응하시다가 시장이 반등할 때 확보해 놓은 현금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캘린더 효과, 그 중에서도 1월 효과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을 눌러주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클릭해주셔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년 인베스트먼트 운영전략부 유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